네, 연주맞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관련해서 연준의 행태와 더불어 경제 지표들 함께 섞여 보시면서 시장에 도움되는 전략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비 기자님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이번 주에 국채 입찰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채 입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국채 입찰 어떤 개념일까요? 미국 이제 재무부는 네.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마련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게 세금을 많이 걷거나 네. 세금이 부족하면은 돈을 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뭐 개인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얼마 빌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을 해서 네. 즉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기별로 본다면요. 단기, 즉 만기가 1년까지인 거. 네. 그게 이제 비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중기, 만기가 2년에서 10년까지인 거. 네. 그다음에 장기, 요거는 본드라고 그러는데요. 본드는 20년, 3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인다고 국채 입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 단기, 중기, 장기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운동도 지금 선거 시즌 들어간 상태고 재무부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이 재무부의 국채 입찰 추이가 최근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요 차트를 보시면요. 네. 크게 봉우리가 두 개 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봉우리는 언제냐면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큰 봉우리, 높은 봉우리가 생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팬데믹이 발생해서 정부가 돈을 급하게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네. 그 돈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보면은 2023년 최근 한 1년 정도에 또 이 채권 발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경제가 좋잖아요. 보면은 미국 GDP는 지금 전 세계 최고로 성적이 잘 나오고 나왔어요. 있는데도 네. 그다음에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깝게 실업률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쓰고 있고 요게 이제 최근에 이 앞으로 네. 미국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일단 지금 목표를 보니까요. 단기물, 중기물 이렇게 또 장기물까지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변화는 사실 크게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걸까요? 네, 요거는 이제 중기물만 중기물까지네요. 본 겁니다. 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중기물 즉 이거 노트라 그러는데요. 이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서부터 2, 3, 5, 7, 10 이렇게 이제 만기별로 나눠서 본 겁니다. 네, 2년부터 10년이니까 중기물이네요. 네. 그러면 이 중장기 구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거고 최근에 입찰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한번 최근에 2년물 입찰을 한 거 네.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년물 입찰을 한 결과를 보면요. 네. 굉장히 이 입찰 결과가 좋았어요. 네. 그다음 이제 차트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이 녹색으로 돼 있는 게 네. 입찰 금액이에요. 입찰 예, 금액이요? 2년물은 또 이 중기 채권 중에서 국채 중에서 이 만기가 제일 짧은 아주 거거든요. 짧죠. 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은 보통 뭐 700억 달러 네. 최근에는 거의 700억 달러 가까운 만큼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면 이 주황색 선이 있죠. 네. 이 주황색 선은 뭐냐면은 금리예요. 금리가 올라간 그 수익률이 그거군요. 이제 이 과거에는 이제 그 금리가 낮았을 때는 얘도 금리 낮았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동그란 그 원을 보면은 네. 떨어졌죠. 그렇네요. 이 얘기 네. 뭐냐면 사람들이 이 국채를 많이 사고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또 선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BTC라고 해서 네. 사자 나누기 팔자예요. 사자라고 하는 물량 나누기 팔자라는 물량인데 요게 높아지면은 사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네.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요가 좀 좋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는 네. 거군요. 최근에 또 보면은 재무부가 이제 지난번 저희 시간에 이제 연준이 스텔스 QE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재무부가 스텔스 QE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재무부의 바이백은 어떤 개념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거는 이제 재무부 바이백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재무부 바이백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무부 바이백은 어떤 거냐면 보통 딜러가 그 큰 은행들인데요. 네. 큰 은행들이 재무부가 입찰을 하면은 딜러들이 재무부의 그 국채를 뭐 20% 이 정도를 네네. 입찰하는 걸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10년물이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네네. 얘는 만기가 뭐 한 9년 남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8년 남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사실 이제 헌 거잖아요. 이런 국채는 시장에서 잘 거래가 안 돼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제일 인기가 좋은 거는 뭐 예를 들어 어제 입찰을 했다면은 네. 바로 어제 발행된 게 인기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걔네들은 유동성도 좋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때 그 스프레드라 그러잖아요. 요 네네. 스프레드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오래된 것들은 인기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걸 팔려 그러면은 네. 보통 뭐 가격이 100인데 새 거는 99에 팔 수가 있는데 얘는 한 90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 교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재무부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야 그럼 내가 너네들이 갖고 있는 헌 거 사줄게. 네. 너네 새 거로 바꿔라. 이게 현재의 바이백 모습입니다. 네. 그냥 무조건 다 사주는 게 아니라요. 그럼 요거는 한 올해 5월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물론 아직도 뭐 본격적이라고 하기에는 테스트 단계입니다. 근데 보면은 크게 할 때마다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대략 그 전체 상한선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많이 할 때는 20억 달러가 최고 상한선입니다. 그다음에 적게 할 때는 5억 달러가 그 상한선이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파란색들 있죠. 네. 이게 바로 20억 달러 딱 채운 상한선까지.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녹색 있죠. 네. 여기에 딱 5억 달러까지 채웠는데 저 뒷부분에 보면 녹색이 작잖아요. 네. 이거는 다 채우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재무부가 내가 20억 달러까지 너네들이 갖고 있는 헌 국채 사줄게 한 거지 반드시 다 산다. 사겠다는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네. 딜러가 이제 이 오래된 채권을 네. 헌 채권을 들고 있는 딜러가 재무부한테 얘기를 해요. 나 이거 100원에 팔게. 근데 재무부도 이게 손실 너무 많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너무 비싸면은 재무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안 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재밌었던 일이 언제냐면은 바로 어저께인데요. 네. 7월 24일에 맞아요. 저게 그 재무부 바이백이 있었는데 재무부가 거절했잖아요. 하나도 안 샀어요. 네, 그런 일도 가끔 있나요? 네, 이건 이제 물론 5월에 시작한 거라서 최근에 이제 벌어진 걸 보면은 7월 10일에는 5억 달러 사기로 했는데 네. 그 한 10분의 1인 5,300억 달러만 샀고 300만 달러만 샀고 네네. 그다음에 7월 18일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되죠. 네네. 8억 달러만 산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어저께 24일에는 그 하나도 안 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딜러가 너무 비싸게 가격을 부른 거예요. 매도 가격이 너무 매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네. 제목 난 그 정도면은 안 안 사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채권 금리가 지금 너무 낮다 이렇게 본 걸까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 딜러가 생각하는 채권 금리는 나는 뭐 예를 들어 5%야 그런 건데 재무부가 생각하는 거는 아닌데 한 6%인데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게 이제 그 거래가 안 된 거죠. 이렇게 바이백이 뭐 일어나지 않더라도 크게 뭐 영향이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요게 이제 재밌었던 게 요게 7월 24일에 바이백 20억 달러가 하나도 체결이 안 됐어요. 네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25일에 몇 년물이었죠? 7년물. 7년물 네. 이게 440억 달러짜리가 네. 그게 거래가 됐는데요. 예, 네네. 여기 보시면은 7년물 입찰 차트예요. 네.
또 그 주황색이 내려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그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또 저기에는 또 올라왔어요, BTC는. 밑에서 네. 올라갔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은 금리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렬이 된 거죠, 서로. 서로 맞지 않았군요. 그게 이제 여전히 저렇게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그 바이백에 전혀 없었던 거랑 네. 요게 이제 서로 다 뭐가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채권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앞으로 이 장기 금리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채 입찰의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또 금리에 대한 시장의 시각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 용어 시간이었습니다.